자, 그래서 캘리그래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기본의 틀을 잡으셔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봉인캘리 유기원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그때 안 찍어서 영상에다 넣지를 못했죠. 그래서 먼저 학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걸 먼저 시작하고 영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풍경 보실게요. 자, 빨리 학교로 등교해서 수업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생기지 않습니까? 자, 하루빨리 대면 수업을 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자, 오늘 수업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캘리그래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선 연습을 진행을 했었죠. 자, 그걸 연습하시면서 이 선 연습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선은 쉬운데 잘 되는데 이 선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서예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붓에 갖고 있는 느낌을 느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은 서예를 하고 있었고 붓을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선들을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돼서 제가 지금 영상을 미리 찍고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올려주시고 어떠한 그 좋은 선들이나 나쁜 선들을 제가 예시로 들면서 피드백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지난번 상형 문자를 가지고 과제 제출하는 게 있었죠. 자, 그 중에 좀 잘 된 거, 요거 조금 부족하지만 요거 보완을 하면 잘 되겠다, 아주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들을 한번 피드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표현을 잘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랑 똑같이 한 것도 있고 제가 한 것 중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좀 더 멋있게 표현한 그런 캘리그래피 상형 문자 작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드백할 작품들은 그나마 좀 사진이 잘 나온 것들 위주로 좀 해봤고요. 최대한 땡겨 봤는데 영 올라갈 만한 상태가 아니다 한 것들은 괜찮아도 못 올렸어요. 자, 그게 지금 보는 여러분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여러분들이 색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먹물만 찍어서 표현한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색을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랐을 때 흐려지는 부분을 계산을 못하고 나중에 흐리게 그냥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써 보시면서 물감도 어느 정도 묻혀야 말라도 색깔이 그대로 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점차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피드백을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자, 오늘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만, 한 3개? 4개인가? 자, 이렇게만 선정을 해서 피드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과제 피드백 4개 정도만 골라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화질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땡겨보고 좀 깨끗하게 조금 보정은 해봤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 화산이라는 작품을 하나 올려줬어요. 우선 그 산이라는 이미지에 어떠한 운동성이 들어간 이미지를 넣어보겠다 라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금 산의 모양은 정확한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림으로 다 집어넣었죠. 자,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제가 표현해 본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산자의 모양은 비슷하죠. 하지만 자, 용암이 분출되는 느낌이나 이 화산에서 나는 연기 느낌을 다 상형 문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는 매산자와 불화자와 부르 문자가 들어가 있는 자, 화산의 어떤 이미지를 넣은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보고 이제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이 상형 문자의 느낌이 들어있다를 저는 원했던 거예요.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고기 어자를 가지고 어떠한 흰 동갈이라는 물고기를 표현을 해본 그런 과제물입니다. 지금 이 물고기 어자의 형태는 들어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이 캘리그래피적으로 붓으로 선의 느낌을 조금 더 내려면 지금 윤곽선을 일부러 이제 조금 더 가늘게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느낌을 조금만 더 붓으로 더 표현한 느낌으로 한번 해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붓의 느낌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자, 테두리를 우선 조금 더 두껍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고기 어자에 상형 문자 틀을 넣고, 자, 나머지 이 흰 동가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자, 지느러미 쪽에 자, 특징을 넣어주고 무늬의 특징을 넣어서 조금 더 너무 그림 같지 않은 상형 문자의 모양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물 숫자를 가지고 폭포를 표현을 해본 작품이더라고요. 자, 제가 약간 색을 써야지 느낌이 더 잘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색을 안 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한번 제가 색을 넣어서 표현을 한번 해 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사진을 찾아서 한번 색을 넣어봤습니다. 진짜 앞에 했던 과제물에서 자, 경계선을 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색 하나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잘 참고해서 앞으로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거는 자, 마지막 건데 구름의 상형 문자를 가지고 먹구름이라는 느낌을 표현한 과제물입니다. 이 지금 사진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정확히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됐는지가 애매해요. 근데 이 사진이 약간 흐리게 나오면서 뭔가 다른 느낌으로 약간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이 먹구름이라는 이미지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자, 요거에 저도 또 영감을 받아서 제가 2개 정도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표현한 건 갈필로 표현을 해봤어요. 갈필을 이용해서 어떤 먹구름이 갖고 있는 그런 강하고 힘찬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한번 이런 식으로 갈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런 것도 먹물로만 한 거 아니에요. 약간의 먹색을 이용을 해서 흐린 부분이 나타나게 해야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더 번지는 느낌. 자, 먹구름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그래도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 문자의 느낌을 해주고 여기에 물을 한번 더 칠해주면서 번지는 느낌을 이용을 해서 구름, 하지만
이 어두운 느낌의 구름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표현한 것도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과제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조금만 더 바꿔도 훨씬 더 멋있는 캘리그래피로 탄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외에도 잘하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흐려가지고 올려서 볼 수가 없어서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과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깨끗하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너무 여러 장 찍으면 용량 때문에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축 파일로 올릴 수 있는 최대로 잘 보이게 압축 파일로 압축을 해서 파일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압축 파일로 하나로 압축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모르면 학우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지난주 과제 한번 피드백을 해봤고요. 자,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상형 문자, 기본 선들, 캘리그래피 선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캘리그래피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져야 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막 물감 쓰고 화려하게 하고 어떠한 이미지 넣는 거, 자, 요거는 좀 나중에 할 거예요. 바로 이 시간부터 그런 과정을 글씨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캘리그래피 서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름 쓴 거 보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리그래피 서체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 시간부터는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못해도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의 서체는 숙지를 하고 잘 쓸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분을 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촌스럽게 돼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느낌대로 쓸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없으면 다양한 느낌을 표현을 했을 때 촌스럽고 다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1학기 때는 2가지 정도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서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캘리그래피 4번째 시간 캘리그래피 서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배울 서체는 자, 한글의 판본체를 응용한 캘리그래피 서체. 제가 이름을 지은 건 봉이체예요. 제가 캘리그래피를 지도를 할 때는 이 글씨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지도하는 캘리그래피 서체는 자, 한글에 있는 서체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거나 어떤 한문서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변형하는 그런 서체를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기본 없이 느낌대로 쓰는 획을 알려드리다 보면 자, 그거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예에서도 여러 가지 서체가 있고 그 서체별로도 또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캘리그래피도 같은 부류입니다. 자, 지지난번 영상의 제목이 뭐였죠? 자, 캘리그래피 전통 서예 집안인 거 모르나? 요거였죠? 자, 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캘리그래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기본의 틀을 잡으셔야 돼요. 자, 먼저 한글의 판본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한글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조금 더 혹시 저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판본체라는 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판본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지나갈게요. 자, 먼저 한글 창제 직후에 나온 훈민정음, 용비어청가,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동국정운
등의 판본에 쓰인 글자를 기본으로 쓴 붓글씨의 글자꼴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어떠한 글자를 가지고 쓴 글씨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래된 글씨체라는 의미에서 고체 또는 훈민정음을 본받아서 쓴 글씨라는 의미에서 정음체라고도 불립니다. 이 판본이라는 게 이제 목판으로 인쇄한 책을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이제 목판 외에 뭐 활자, 석인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찍어낸 모든 책을 말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책에 찍힌 글씨체를 각각의 판본체라고도 하지만 대체로 고서본의 인출용 글씨체와 또 이를 본보기로 한 서예적 측면의 필사체도 판본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이에요. 이 훈민정음은 조선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낸 판각의 원본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죠. 이 훈민정음의 이 글씨들은 이 뒤에 보는 글씨하고 이제 비교가 딱 되겠지만 글씨 자체가 원필로 되어 있어요. 획 자체가 날카롭지 않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뒤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걸 왜 원필이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다음 용비어 청가예요. 용비어 청가는 조선 세종 27년에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 지어 세종 29년에 간행한 악장의 하나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으로 조선을 세우기까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의 사적을 중국 고사에 비유하여 그 공덕을 기리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훈민정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있는 글씨 자체는 획 자체가 다 방필로 되어 있어요. 앞에가 획 자체가 시작하고 끝이 각이 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또 다음 석보상절입니다. 자, 석보상절은 조선 세종 28년에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소원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자, 당나라 조선의 석가시보, 양나라 승우의 석가보, 법화경, 지장경, 아미타경, 약사경 따위에서 뽑아서 한글로 풀이한 석가모니의 일대기로 조선 초기 국어국문학의 귀중한 자료라고 하죠. 자, 다음은 동국정운입니다. 자, 조선 세종 30년에 신숙주, 최항, 성삼문, 박팽년, 이계 등의 집현전 학자가들이 왕명에 따라서 편찬한 운서라고 합니다. 중국의 운서인 홍무정운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새로운 체계로 정리한 최초의 음운서라고 하죠. 오린청강지국입니다. 오린청강지국은 조선 세종 31년에 세종이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지은 노래를 실은 책이라고 해요. 월인속보에 따르면 500여 수의 노래로 추정이 되나 그 일부만을 알 따름이고 오늘날은 상권 한 권만 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서예로 썼던 판본체가 이런 고문들에서 나타난 그런 서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서체 자체가 판본체를 응용한 캘리그래피 서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 진행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판본체를 한쪽에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서 봉이체라는 캘리그래피 서체로 응용이 되면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치필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만 제가 제외를 하는 부분은 자, 캘리그래피의 판본체 응용체지만 자, 여러분들은 한글 수업 시간에 판본체를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판본체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은 제외하고 어떻게 응용되는지 위주로 CP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봉이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봉이체가 뭐야? 어떻게 생긴 글자인데 자꾸 봉이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가 지금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봉이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는 아셔야죠. 봉이체로 자, 어떠한 작품들을 해볼 수 있는지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 아이유의 반편지라는 그 노래에 있는 가사예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가에 보낼게요. 이 문장 자체가 뭔가 되게 보고 싶은 마음, 뭔가 사랑스러운 마음, 이런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 밤이라는 느낌을 넣어주고 고요하다는 느낌을 이 작품 안에 넣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배경으로 이제 먹색을 이용을 해서 밤하늘의 느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이 뒤에 배경 그림이 마르기 전에 위에다가 써서 번지는 느낌을 같이 이용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먹그림 부분에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이용을 했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직접 한번 해보면 느낌을 아실 겁니다. 자, 이번 거는 그 드라마 대사예요. 예전에 하백의 신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 거기에 나온 대사인데 어쩌면 그게 사랑이었던 것일까요? 나는 지금 당신의 사랑을 지나가는 중입니다. 라는 그런 대사였어요. 자, 요 내용이 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놓쳤다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자, 이런 약간 희망적인 느낌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냥 지나갔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느낌으로 쓰고 싶어서 너무 날리지 않고 약간 그런 슬픔, 어떻게 보면 또 희망 이런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봉인체를 가지고 조금씩 응용을 해서 다른 느낌이 나도록 쓴 그런 캘리그래피 작품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뭐 어떤 그림 같은 걸 안 넣어서 이런 건 글자는 잘 보이죠? 그래서 지금 쓰는 것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약간 비슷한 느낌 안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보고 있는 그런 작품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 자, 이거는 김재식 작가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요 안에 책 내용들이 남녀 간의 어떤 사랑과 뭐 이별 아니면 뭐 외로움, 뭐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되게 마음에 와닿게 잘 풀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엄청 길지도 않고 자, 임팩트 있는 짤막짤막한 그런 말들로 잠깐만 그냥 쓱만 봐도 보이는, 제가 너무 길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 써놓은 책이어서 캘리그래피로 제가 썼을 때 상당히 쓰고 싶은 문구들이 많아서 한참 이 책 안에서 좀 작업을 많이 해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그냥 검색해서라도 SNS 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번 거는 그 윤중신의 이별톡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답장은 하지 않을게. 너의 톡은 완벽한 이별. 더 이상 우리 방은 없어. 라는 가사인데, 요 노래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 이 톡이라는 거 가지고 간단히 사귀고 간단히 이별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부분을 가사에 잘 녹여서 표현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별이란 부분에 대해서 쓴 그런 가사 부분을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약간 슬픈 느낌이 들어갔을 때 이 번지는 느낌이 상당히 잘 눈에 띄어요. 이것도 잘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작품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창작을 하실 때 응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번 것도 노래 가사예요. 나는 잃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슥 훑고 가셔요. 자, 누구 노래인지 아시죠? 한참 좋은 노래로 확 떴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의 그 잘못된 과거로 인해서 순식간에 묻혀버린 그런 가수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노래 좋은 거 많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고 치지 말고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냥 지나갈게요. 그럼 슥 지나갈게요. 자, 이번 작품이 그 아까 김재식 작가 얘기한 적 있죠?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팩트 있는 문구가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부가적인 이런 이야기도 있는 글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문구라서 되게 마음에 잘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거는 노래 가사인데, 그런 네가 미워서 나는 또 밤새 취해본다. 어떤 이별 후에 슬픈 느낌, 힘든 느낌, 이런 부분을 술로 달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가사입니다. 자, 그래서 봉이체의 원래 틀을 가지고 많이 바꿔본 거예요. 원래 작게 해야 될 부분을 일부러 더 크게 해놓고, 삐뚤삐뚤하게 된 부분을 일부러 더 넣고, 자, 회계도 약간 갈필 이런 것들 조금씩 더 섞어서 취하면서 힘들고 뭔가 미워서 약간 그런 느낌을 글자에 담아보려고 한 작품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그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봉이체의 기본 틀이 잡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보고 하는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 봉이체의 틀을 꼭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잘 보셨죠? 자, 봉이체는 이러한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봐도 봉이체인데 느낌이 다 다르네? 라고 생각이 드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봉이체를 지금 기준을 여러분들이 배우시죠?
이 배운 거를 틀을 잡으시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느낌들을 넣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틀이 없으시면 쓸 때마다 느낌이 달라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귀여운 느낌, 뭐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할 때마다. 그래서 기본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울 봉이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이런 부분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중후한 느낌. 어떤 문구 자체가 어떤 중후한 느낌이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답답한 느낌, 아니면 암울한 느낌. 뭐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귀여운 느낌까지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외로운 느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응용하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씨를 가지고 약간 화려한 느낌을 낸다는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화려한 서체는 또 다른 글씨의 체를 습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봉이체 자체가 속도감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획에 무게감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 좋은 그런 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봉이체를 어떻게 배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자음모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걸 가지고 단어 하나씩 늘려가면서 네 글자까지 한번 단어를 가볼 거예요. 그 네 글자까지 가면 단어를 구성하는 법이 이제 딱 체계가 잡힙니다. 그 정도까지 가서 하나만 계속 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 해봐야 되니까 중간에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는 다른 느낌의,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서체를 하나 같이 진도를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동안에는 이 두 가지 서체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첫째, 둘째 시간에 했던 어떠한 뭐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도 넣어도 되고 획의 강한 느낌을 뭐 갈필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넣으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의 기본 틀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잘 틀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번 영상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봉이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시필 영상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봉이체의 기본 자형 14개와 한 글자 단어 9개를 가지고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길면 여러분도 힘들고 자, 저도 편집하기 힘들어서 반 나누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저희가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제가 항상 화요일에 업로드를 하죠. 다음 주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아예 안 올릴까 하다가 어차피 자, 영상으로 올리는 건데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나눠진 영상을 그래도 여러분들 부담 안 가게 자, 화요일에 첫 번째 영상은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영상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습하실 분은 또 따로 연습도 해보시고 자, 노는 날인데 놀러 가실 분들은 또 놀러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정도의 뭐 편의는 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영상 들어갈게요. 자, 봉이체, 캘리그래피 기본서체 봉이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봉이체 자음하고 모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먼저 배우고 여러분들이 글씨를 들어가야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기억 먼저 볼게요. 자, 판본체 기억 보이시죠? 판본체 기억에서 자, 맨 처음으로 바꾼다고 하면, 자, 저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변화가 있게, 자, 요 정도로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원래 있던 판본체 기억에서 크기를 작게 해주면서 곡선을 준 거죠. 자, 그냥 이렇게가 아니고 곡선이 있어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쓰는 방법도 역시, 자, 들어와서 튕겨 나갔다가 여기서 다시 붙잡아서 살짝 넣어주고 마무리를 하는 느낌.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은 표현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니은 들어가 볼게요. 자, 니은도 이거랑 똑같이 1차적으로 바꿔본다. 자, 그럼 조금 더 작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나게. 하지만 너무 날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니은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여기서 똑같이 곡선을 살짝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반듯한 게 아니고 살짝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분면이 바뀌어서 가야 돼요. 그냥 문질러서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는 서예를 쓰는, 붓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정확히 붓획을 표현하는, 자, 모양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 서예의 필법을 집어넣은 캘리그래피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 자, 탄력도 이용하고 면을 바꿔주고, 자, 이런 식으로 니은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디귿 가볼게요. 자, 디귿도 1차적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캘리그래피 쪽으로 바꿔준다면, 자, 굵기 변화 들어가고 곡선이 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판본체의 획에 곡선의 느낌을 많이 넣어줘서 이 판본체 캘리그래피 서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탁탁탁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깁이 들어가요. 그리고 곡선으로 살짝 가지고 여기는 조금 더 가늘게 해서 굵기 변화를 줘서 디귿의 자양을 만듭니다. 자, 다음으로 리을이에요. 자, 리을은,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기역, 그리고 가로획, 그리고 니은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가로획, 기역하고 디귿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리을도 1차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바뀝니다. 곡선을 주고 굵기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서 캘리그래피적인 서체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탁탁탁탁탁 네모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가, 자, 여기 들어가서 탁 나와주고 안쪽으로 살짝 넣어줘서 기역자 모양이 좀 짧게 됐죠? 거기에, 자, 디귿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는 가늘게.
자, 이런 식으로 리을의 형태를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음이죠. 자, 미음도 1차적. 뭔가 더 작고 서유적인 느낌이 조금 없어진 느낌이지만 여기서 이제 굵기 변화를 주고 곡선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탁탁탁탁 이렇게 안 되고 부드럽게 다시 한번. 자, 곡선이 있죠? 얘도 곡선이 살짝 있어요. 면 바꿔줘서 아래로 내려 잡고 얘도 살짝 가는데 이런 데는 살짝 떼어주는 센스를 한번 발휘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이죠. 자, 비읍도 1차적으로 바꿨을 때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굵기 변화, 곡선을 넣어주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의 곡선과 굵기 변화. 딱딱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곡선 가늘게 들어가고 얘도 가늘게 들어가서 이런 느낌의 비읍자로 봉이체 비읍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옷이에요. 자, 1차원적으로 바꿔줬을 때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서 한 번 더 바꿔준다고 하면 자, 곡선과 굵기 변화. 자,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탁, 탁 이렇게 직선이 되는 느낌이 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곡선, 굵기 변화. 이런 식으로 시옷을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응이죠. 이응은 크게 변화를 줄 부분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서 약간의 속도감과 굵기 변화를 주면 돼요. 우리가 이응을 더 멋있게 이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글씨체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서체의 이응이 다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본체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얘는 뭐 어차피 곡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딱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굵기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살짝 떨어져 있는 이런 이응자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읒이에요. 자, 1차원적으로 바꾼다. 자,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지만, 자, 지읒은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약간 더 일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장하고 요거 두 개를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살짝 굵기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요거 말고 그냥 요 느낌으로 바꾼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 얘기를 했지만 곡선이 들어가야 돼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곡선에 빠른 느낌이 안 나는 그런 획으로 온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치읓인데요. 자, 치읓은 어차피 지읒 위에 획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바꿔봤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굵기 변화를 줘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들어간 거는 맨 위에 획이 곡선이에요. 딱딱한 거 안 돼요. 곡선을 넣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꿔주는 봉이켈리의 봉이체 연습 중입니다. 자, 곡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치읓은 위의 획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을 때 자형이 더 이뻐요. 저는 그래서 거의 이 자형으로 써요. 밑에 걸로 쓴다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습은 우선 제가 과제를 낼 때는 요 자형으로 연습을 하세요. 다음에 키읔입니다. 키읔. 자, 키읔도 1차원적으로 바꾼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바꿔준다고 하면, 자, 기역에다가 가로획을 하나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공간을 살짝 띄워서 조금 더 생기 있는 글씨로 써주는 거죠. 탁, 탁, 탁 안 돼요. 느낌이, 자, 기역자 하고 얘를 살짝 붙여준다는 느낌. 자, 봉이 채에 키읔자입니다. 키읔자. 자, 티귿. 자, 1차원적으로 간다. 이렇게 갔다가 이제 곡선 들어가고 여기서 굵기 변화가 들어가죠. 자, 우리 디귿 썼을 때랑 똑같죠? 디귿 안에 획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딱딱하게 쓰지 마시고. 자, 이 티귿은 이렇게도 써요. 가로획, 가로획. 이렇게. 여기를 살짝 띄어서 쓰는 자형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곡선, 곡선, 뒤에는 가늘기에서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티귿의 형태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음은 피읍입니다. 피읍. 자, 피읍도 2차원적으로 자, 이렇게 바꿨다. 여기서 자, 곡선 살짝 들어가고 이 위는 붙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가늘기에서 내려주고 이쪽도 가늘기에서 굵기 변화와 붓고 떨어짐의 변화를 줘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얘도 반듯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여기 펴서 약간 곡선을 주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이 획도 살짝, 얘도 살짝, 얘도 살짝 곡선. 자, 곡선끼리 연결이 됐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근데 곡선을 심하게 주면 으잇 이렇게 돼요. 촌스러운 글씨 되죠? 자, 이 곡선을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각도를 지켜줘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줘야 이쁜 캘리그래피 글씨가 나옵니다. 아유,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와.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히읗입니다. 자, 히읗도 1차원적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를 바꾸면 자, 이렇게 살짝 굵기 변화만 주고 여기 살짝만 떨어뜨려도 느낌이 달라져요. 히읗도 마찬가지로 티귿처럼 자, 이렇게 쓰는 자형이 더
더 이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좀 넓게 해주고 여기를 좀 좁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공간 변화도 크고 굵기 변화도 확실하게 나타나서 더 좋은 자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연습할 땐 이걸로 하세요. 다시 한번 여기 펴서 곡선 주고 곡선 주고 얘는 살짝 떨어지게. 자, 이런 식으로 히읗자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모음으로 넘어가야죠. 자, 그럼 이제 모음, 봉이체의 모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획하고 세로획의 느낌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가로획 먼저 보면, 자, 판본체의 가로획을 본다. 자, 반듯하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변화를 주면 전체적으로 곡선이 있는 획으로 바꿔줍니다. 이 곡선 보이시죠? 그리고 굵기 변화를 줍니다. 이 정도의 굵기 변화죠. 자, 가늘고 살짝 굵어지다가 끝은 살짝 다시 잡아서 마무리해요. 이게 잘못된 얘가 이런 식으로 뒤로 쿡 눌러버리는 거. 자, 요런 거는 조금 피해 주세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촌스러운 글씨가 됩니다. 촌스럽.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부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가로획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로획도 똑같겠죠? 자, 세로획도 자, 판본체로 이렇게 빠는 듯 하죠? 여기서 자, 곡선이 들어간 판본체 획으로 바꿔주고 굵기 변화를 줘서 가늘었다가 굵어지면서 마무리. 2획하고 2획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글씨를 써놨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잘못된 얘는 아까 한글 요 가로획하고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촌스럽. 이렇게 되는 거는 꼭 피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곡선과 굵기 변화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획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이 촌스럽냐, 그래도 약간 무게 있으면서 글씨체는 이쁘다 라는 느낌의 획이 될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가로획을 가늘었다가 굵어지면서 끝을 잡아주고, 세로획은 얘도 가늘었다가 두꺼워지면서 끝을 다시 잡아서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꺼보면, 자, 이 안에 공간 보이죠? 이 공간을 보시고, 너무 심하게 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주면 이만하죠? 이렇게 안 되게. 자, 그러면 얘도 그러겠죠? 얘도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 정도 있구나. 근데 얘를 이렇게 줘버리면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되지 않게. 요 곡선의 어떤 그 기울기와 획의 굵기, 변화를 잘 살려서 요 가로획하고 세로획 연습을 먼저 해 보시고 이제 다음 글자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부터 한번 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판본체에서는 세로획에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획 하나 짧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요런 굵기를 주고 붙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붙는 느낌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점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우선은 이걸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글씨체를 가지고 어떠한 캘리그래피를 쓰는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로 우선 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자. 자, 야자는 판본체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얘를 이렇게 곡선을 주는 세로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이 옆으로 나가는 느낌. 자, 그 다음에 어자. 자, 어자 판본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를 얘처럼 나가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변화가 있습니다. 가로액이 길어져요. 그리고 세로액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가로액이 이렇게 나가고 길어요. 세로액이 이렇게 붙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어나 여, 뭐 예 이런 것들은 얘들이 다 길어요. 이 글씨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봉이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선이 직선이 아니고 살짝 곡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제가 까맣게 그린 요 선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각도 차이가 있죠? 각도와 곡선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여, 예 이런 거 쓸 때는 요 법이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밑에다가 여자 써보면 되겠죠? 여자는 자 요렇게 판본체에서 쓰지만 얘를 가지고 자 곡선 들어가고 자 밑에 게 똑같이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세로액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이 두 개의 선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빼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글 쓰는 법에서 나오는 어떠한 법이에요. 궁서를 쓸 때도 그렇고 흘림을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여기다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은 한글 서예를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줬을 때 훨씬 더 어떤 판본체가 갖고 있는 딱딱한 느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위에 건 굵고 밑에 거는 살짝 가늘게 해서 굵기 변화를 준 다음에 세로액을 살짝 붙여서 이러한 여자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자죠. 오. 자, 판본체에서 오자를 쓴다. 자, 이렇게 쓰죠. 자,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가로와 세로를 연결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글씨에서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오자의 이 부분이 이만해졌어요. 길게 쓰셔야 돼요, 길게. 그리고 반듯한 느낌이 자, 우리 세로액에 쓸 때만큼의 곡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액은 여기까지 차이를 먼저 했죠. 이 정도 곡선을 가지고 이 오자의 형태가 형성이 돼요. 요거는 뭐 좀 더 나중에 변화를 주려면 지금 뭐 여러분 기초니까 제가 막 더 많이 끼를 안 부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살짝 떼주는 느낌도 내줄 수 있는 거죠. 요거 연습하지 마시고 요거로 하시고. 자, 다음 이제 또 오 나왔으니까 요 해죠, 요. 자, 요도 똑같아요. 한 번째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요자.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얘 두 개가 같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쪽이 굵고 곡선이 이렇게, 하나는 가늘고 밑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가로액하고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 자, 얘가 굵고 얘가 가늘죠? 얘는 요 곡선이 있고 얘는 이 곡선이 있어요. 자, 가로액은 우리 했던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예를 해서 이런 것들은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쪽은 굵고 곡선이 있고 다시 위로 받아서 가늘고 밑에 선과 연결이 돼서 끝나는 거죠. 자, 요자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의 우. 자, 우자는 이렇게 쓰겠죠. 가로액하고 세로액 이렇게. 이제 요거를 변화를 준다. 얘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가로액과 세로액이 곡선을 줬던 것처럼, 자, 가로액에 곡선 주죠. 그 다음에 세로액에 살짝 곡선을 주면서 끝내주면 돼요. 이 정도. 자, 그래서 곡선 이렇게 있죠. 얘도 곡선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한데, 요거는 글씨에 맞게 바꿔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가로액. 너 뭐야? 저러다가. 야. 게스트가 출연을 했네요. 저는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액 했죠? 기억 안 난다고요? 다시. 자, 가로액 이렇게 되죠? 가로액하고 세로액. 살짝. 자, 이런 자형으로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U자도 한번 해봐야죠. U자. 이거 좁아가지고. 자, U자 판본체로 쓰면 이렇게 쓰죠. 얘를 바꿔줍니다. U자와 똑같이 곡선이 있는 가로액으로 바꿔주고. 자, 이제 얘가 똑같이 얘도 두 개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요자처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요 글씨에 또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자, 여기는 붙었죠. 그리고 여기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의 곡선은 이렇게. 그리고 얘가 굵어요. 얘의 곡선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얇아요. 가늘어요. 자, 요 형식으로 U자를 응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캘리그래피적인 서체로 바꿔본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가로액 들어가죠. 밑에 두 개는 살짝 변화를 줘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금 복잡한 글자로 들어가요. 이제 애를 써볼게요. 애. 자, 판본체에선 이렇게 쓰겠죠. 자, 얘를 바꿔줍니다.
세로역에 곡선을 넣은, 그리고 아자를 써주고, 자, 좀 가늘게 해서 이자를 붙여줄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애자는 간격을 넓혀준 거예요. 얘는 요만한데 얘는 이만큼 커졌죠. 이만큼. 이 봉이체에서도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넓게 씁니다. 나중에 글씨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항상 넓게 돼 있어요. 지금보다 더 넓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연에 따라 다른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얘는 굵고, 얘는 살짝 가늘게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애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애자가 있으면 이제 예자도 있죠. 예. 판본체에서는 이렇게 쓰겠죠. 이거를 위에 애자와 똑같은 형식으로 곡선 주고, 자, 두 개 선이 가는데, 자, 두 개 다 여기다 다 붙이지 말고 위에 것처럼 하나만 붙고 하나는 살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써 볼 거예요. 자, 요거를 많이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자, 이것도 애를 써봤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될 게 이제 보이시겠죠? 여기 떨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살짝만 붙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키가 달라요. 그죠?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조금 더 작아요. 조금 차이예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주면 글씨가 못생겨집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요만해. 못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의 차이만 주시고 애자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이, 애자. 어이의 애자. 판본체에서는 이렇게 쓰겠죠. 이거 초점이 안 맞을까봐 엄청 신경 쓰이네요. 자, 이거를 바꿔주는데, 자, 우리 어자 쓸 때 엄청 길게 바꿨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얘는 짧지만 얘는 길게 바꿔줄 거고, 자, 요거 기억나죠? 곡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위에 있는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두 개의 길이를 같이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틀리게. 요거는 이제 쓸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두 개를 같은 길이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변화를 준다면 무거운 부분이 엇갈리게, 그렇게 해야 글씨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편해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펴서 곡선으로 살짝 하고, 자, 이건 원래 우리가 배운 세로선. 두 번째는 무거웠다가 마무리하는 세로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자, 다음은 여의의 예자입니다. 자, 판본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변화를 줍니다. 우리 여자 썼었죠, 여자. 여자와 동일하게, 자, 굵고 곡선. 밑에는 가늘고 위로 약간 쳐주고, 그리고 나머지 구성은 앞에 했던 예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원래 했던 가로액, 그리고 약간 변화를 줘서 짧게 해서
예자를 한번 완성을 해 보면 됩니다. 자, 굵고 요 곡선, 가늘고 이 곡선에 여기가 붙어요. 살짝 여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로액은 우리가 원래 배운 그 세로액으로 하고, 여기가 무겁고, 두 번째는 여기가 무겁고 밑에가 가늘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자를 한번 볼게요. 외. 뭐 참외할 때 외, 외톨이 할 때 외. 자, 판본체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뭐가 있겠죠? 자, 이제 요거를 바꿔보면, 자, 우리가 5를 했었죠. 5처럼 길게 바꿔주고 가로획을 짧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자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음보다 옆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자가 짧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이상한데, 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5 했을 때 이 곡선 있죠. 그리고 가로획, 그 다음에 이 세로획도 우리가 배웠던 곡선의 세로획.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글자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위자하고 워자 두 개 남았어요. 자, 먼저 위자를 판본체로 써본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캘리그래피 쪽으로 봉이체 스타일로 바꿔준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우자에서 나온 모양 그대로고요. 자, 여기는 세로의 이자. 위자에 들어가는 글씨 같은 경우는 자, 얘보다 얘가 살짝 짧았을 때 자형이 조금 더 괜찮아요. 밑에 받침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음이 어떤 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굵기나 길이, 위치는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기억하시고 이걸로 기본을 잡으세요. 자, 다음은 워자 볼게요. 워자. 이걸 워자. 자, 워자는 자, 판본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갑니다. 곡선 주고 어자를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 아시고요. 자, 어자에 이렇게 곡선 들어가고 이렇게 곡선 들어가서 완성되는 거 아시죠? 자, 워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때 이쁜 자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글자마다 다 틀려요. 자, 이거 보고 이거 저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씨를 쓰면서 이거랑 다른 부분이 나올 때는 제가 설명을 또 드려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로 기본을 잡으시고 기본 이 자음 모음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판본체에서 비롯된 캘리그래피 서체이기 때문에 획 자체가 빠르고 막 날카롭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자, 거기다가 제가 약간의 곡선을 추가를 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꿔줬죠. 자, 이런 느낌이 이제 봉이체의 기본 자음과 모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 넣었던 자, 여러 가지 기억의 여러 가지 형태, 니은의 여러 가지 형태 보여드린 게 있죠. 자, 요거는
바로 글씨에다가 대입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봉이체에 대한 기틀이 잡혔을 때 여러 가지를 넣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자꾸 여기다 갖다가 쓰면 기준이 없어져요. 자, 기준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봉이체를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서체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느낌을 내기 전에 우선 이 봉이체의 기본 틀을 잡으시려면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그거를 다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아직. 그거는 잘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거 좀 다른 느낌을 내보고 싶다 할 때 하나씩 넣어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봉이체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장을 가지고 똑같은 느낌의 봉이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쓸 때마다 다 다르면 안 돼요. 자, 내가 이 문장을 봉이체로 쓰겠다. 그럼 봉이체로 쫙 쓰는 그 능력이 될 때까지는 절대로 섞지 마세요. 제가 자꾸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캘리그래피를 어디 가서 지도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틀을 안 잡아놓으면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을 항상 중시하시고 봉이체의 기틀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자, 다음 영상은 봉이체의 기본 자형 14개와 한 글자 단어 9개에 대한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 다음 주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주 영상에 숙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